우리 아들 딸은 월급만 받으면 나스닥백에 넣는다는데 정작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개별 종목만 눈에 들어옵니다. 신한투자증권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5060 투자자는 시장 전체보다 특정 섹터 ETF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얘기인데? 싶으신가요? 매일같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최고점을 경신하는 나스닥백을 보면 지금이라도 저 폭주 기관차에 올라타야 하나? 하는 초조함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편으로는 이러다 꼭대기에서 잘못 물리는 거 아닐까? 저거 혹시 폭탄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드실 겁니다. 이 복잡한 마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나스닥백의 빛과 그림자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과거 데이터가 경고하는 치명적인 리스크 한 가지와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 계좌에서 합법적으로 나스닥 투자 비중을 85%까지 늘리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4년간 꾸준히 나스닥백을 사모은 평범한 월급쟁이의 현실 수익률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영원히 달릴 것만 같은 이 폭주 기관차, 하지만 사실은 주기적으로 덜컹거리는 바퀴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한 투자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나스닥은 과거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걸 계절성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8월에 그런 경향이 잦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3년 8월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시장이 얼어붙었고, 2022년 8월에는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 때문에, 2019년 8월에는 갑작스러운 미중 관세 문제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나스닥백이 단순히 기술 기업들의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예측하기 힘든 금리, 환율, 그리고 국제 정치 같은 거대한 변수에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뜻이죠. 무조건 우상향 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 한 방에 내 소중한 자산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씩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장의 변동성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라는 폭탄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한 투자자의 4년간의 나스닥백 장기 투자 후기를 보면 최종 수익률은 무려 플러스 55%에 달했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4,600만 원이 넘는 돈을 만들었죠. 숫자만 보면 정말 완벽한 성공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고 나서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지금 사면 고점 아닐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생겼었죠. 실제로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오를 때 더 화끈하게 오르지만 2022년 같은 하락장에서는 훨씬 더 아프게 떨어지죠. 숫자로 보는 수익률은 아름답지만 매일 아침 내 계좌가 시퍼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버텨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손절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 폭주 기관차는 나에게 정말로 폭탄이 되어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스닥백이라는 폭주 기관차가 어떻게 한순간에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험한 도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다시 아까 그 플러스 55% 수익률이 투자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는 도대체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심리적 공포를 이겨냈을까요?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었을까요? 그의 비결은 놀랍게도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바로 기계적인 적립식 투자였습니다.
그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좋다는 뉴스가 나오든 나쁘다는 뉴스가 나오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급 외에 블로그로 번 부수입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기계처럼 ETF를 사 모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대가들이 입이 달도록 말하는 적립식 투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의 힘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포에 질려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싸게 살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수량을 담은 겁니다. 그의 성공을 만든 진짜 이유는 플러스 55%라는 눈부신 숫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 모은 습관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5060 세대들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연금 70% 규칙을 합법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IRP나 DC형 퇴직연금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계좌는 주식형 ETF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70%로 꽉 막혀 있어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바로 채우기 ETF라고 불리는 혼합형 상품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투자 한도 70%를 순수한 나스닥백 ETF로 꽉 채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30%를 나스닥백 채권 혼합 ETF로 채우는 겁니다. 이 혼합 ETF는 상품 이름처럼 나스닥 주식과 채권을 섞어 놓은 건데요.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물의 절반은 나스닥에 투자하는 효과를 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기본 70%에다가 나머지 30%의 절반인 15%가 더해지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나스닥에 투자하는 비중이 무려 8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퇴직연금 규정을 지키면서도 나스닥백의 성장성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영리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성장 엔진과 안전벨트를 함께 장착하는 겁니다. 나스닥백의 내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것은 폭주기관차에 안전벨트도 없이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나스닥백 즉 QQQ를 담는다면 반드시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안전벨트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 안전벨트가 바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나 꾸준한 배당을 주는 SCHD 같은 ETF입니다. 특히 SCHD는 연 3%대의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나눠 담으면 나스닥이 잠시 덜컹거릴 때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위안을 삼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흔들림을 줄여서 장기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이 아닌 습관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이 고점일까 저점일까? 하루에도 12번씩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매월 월급 날처럼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해서 ETF를 사도록 적립식 자동 매수를 설정해 두세요. 요즘 증권사 앱에서 정말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상황과 내 감정을 완벽하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4년간 55%의 수익률을 만든 평범한 직장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스닥백은 그 자체로 폭주기관차도 폭탄도 아닙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사고 팔지 타이밍을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묵묵히 이겨낼 전략과 습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의 수익률을 보며 느끼는 초조함이 아니라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용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운 그 작은 원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튼튼한 계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퇴직연금 IRP 계좌